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연말정산 준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1월 보너스를 받게 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게 될지 결정되는데요. 연말까지 환급액을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목소리가 아주 막 통통 튀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막 올라갈 것 같아요. 자, 매년 하는 거지만 또 하기 전에 좀 복잡하다, 좀 왠지 좀 어렵겠다, 네. 이렇게 생각 드는 게 사실 연말정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고생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되나 하는데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해야죠. 일단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하고 이거부터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좀 짚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얻었으면은 이거에 대한 세금을 내잖아요. 네. 자, 어디 한번 한 해 동안의 세금 정확하게 내셨는지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연초에 접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덜 냈다면 더 내라고 하고 네. 더 냈다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라고 이제 돌려주는 게 연말정산인 거고요. 네. 그렇다면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는 뭐가 다르냐? 이 소득공제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총 급여액이 되는 건데 그 대상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소득공제고요. 네. 그리고 1차적으로 산출세, 그러니까 1차적으로 손희애 씨 세금 이만큼 내십시오라는 계산값이 나왔을 때 네.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가 그럼 더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는 세액공제가 좀 더 유리하고요. 우리 돌려받게 됐을 때 보통은 13월에 월급, 14월에 보너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제대로 해보자. 얼마 안 남았지만 해보자. 네. 열심히 섰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챙겨야 될까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뭐니 해도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미 열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미리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 이렇게 열어주는 건데요. 네, 이름 그대로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당신이 세금을 뱉어낼 것 같은지 뭐 혹은 돌려받을 것 같은지 요거를 가늠해라. 표현이 뱉어내기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돌려받는 거하고 네. 더 내야 된다는. 네, 추가로 낸다.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추가로 낼지 혹은 돌려받게 될지 요것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 거고요. 지금 당장 접속 가능합니다. 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인증하시고요. 네. 들어가시면 예측액이 나오니까요. 네. 자, 우리 또 11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12월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뭐 어떤 게 나와요? 신용카드 여지껏 쓴 거라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쓴 것이 실제 반영액, 실제 소비액이 나오고요. 10월, 11월, 12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면 예측 금액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체크카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통시장에서 뭐 현금 지출했다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건가요? 네, 구분돼서 나오고요. 만약에 본인이 추가로 낼 것 같다라고 한다면 절세 전략이라고 해서 이런 상품을 이만큼 넣어보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전략까지 제안을 해주고.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미리 보기. 오늘 한번 네, 해보시길 그렇군요. 추천드립니다. 일단 카드 소비가 많으면 환급 받을 가능성은 높은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전략을 좀 잘 짜야 되는 것이 우리가 요 항목을 세법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이렇게 묶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쓰고 나서 현금 영수증 처리하는 거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겠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 한 해 동안에 1,000원만 썼다고 해서 1,000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시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사람이 있다면 네. 이 사람은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고요. 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혜택을 좀 극대화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2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그럼 체크카드로 돌려서 쓰란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25%를 넘는다면 신용카드가 공제율이 15%고 체크카드가 30%, 네. 현금 영수증도 30%이기 때문에 네. 25%까지는 신용카드, 그다음 그 뒤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인 거죠. 그 밖에 또 어떤 게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추가 공제 항목들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까 전통시장을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것 역시 추가 공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그리고 우리가 도서를 산다든지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이거를 문화비 소득공제라고 네,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 탈 때 공제해주는 이 세 가지 항목이 추가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미 좀 돈을 좀 많이 썼고 이제 최대로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채운 것 같아라고 네. 하신다면 이때는 추가 공제 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노리셔가지고 공제 혜택을 추가로 노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드린 전통시장과 책 문화비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항목은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그것도 한도가 있군요. 네. 근데 또 네. 올해 좀 반길 것이 대중교통은 원래 기존에 40%까지만 공제를 해주는데 네.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고 늘려줬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좀 많이 타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2월 동안에 좀 대중교통을 많이 타신다면 네. 그 부분에서도 추가 공제를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해마다 조금씩 그 공제 항목들이 좀 바뀌던데 맞습니다. 올해는 또 뭐 어떤 게 바뀌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이제 세액공제 항목에 추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것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의 지자체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거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손희애 네. 크리에이터께서는 고향이 부산이 아니더라도 네, 본인의 고향이 거기가 아니더라도 아. 관심이 있는 지자체면 어디든지 기부가 가능하거든요. 고향이 아니라도 맞아요. 네. 사실 고향이란 걸 넣은 건 이제 조금 더 본인의 고향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 이런 의미를 그렇군요. 담고 있는 의미인 거고요. 네. 어느 지자체에 기부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까지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네. 1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16.5%에 대해서 기부금 세액 공제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좀 내가 돕고 싶은 지자체가 있다면 지자체도 돕고 그리고 나의 세액공제도 좀 챙길 수 있는 항목 올해부터 추가됐으니까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자, 그러니까 같고요.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네, 거죠. 세액공제로 세액공제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네. 겁니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회사 다니고 계시다면 식대, 그러니까 식사비를 지원받는 금액들이 있을 텐데요.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 공제였습니다. 네. 네, 그런데 올해 적용되는 연말정산부터는 20만 원으로 이 금액을 늘렸어요. 그래서 비과세 공제가 늘어났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그 해주시면 좋을 급여에 것 그 같습니다. 식대가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식대에서 적용받는 부분이 있냐 없냐로 나뉠 텐데요. 네. 식대를 적용받는 회사, 즉 지원금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게 바뀝니까? 그리고 영화 관람료도 아까 제가 문화비가 추가 공제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추가 공제 문화비에 원래 영화가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이 문화비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영화 사랑한다, 정말 많이 본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것도 좀 챙기실 수 있어서 소득공제 항목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혹시? 또 있습니다. 이제 제 절세 혜택의 대표 주자인 연금저축과 IRP 상품에 대해서 한도가 늘어났어요. 네. 연금저축 항목은 기존에는 400만 원까지 이제 우리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네. 200만 원 추가돼서
600만 원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네. IRP는 기존에는 700이었는데 이제 900으로 늘어났습니다. 각각 200만 원씩 늘어났으니까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 이렇게 절세할 수 있는 상품에 조금 더 저축하셔가지고 세액공제 혜택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RP가 퇴직연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몇 %라고요? 제가 지금 잘못 놓친 것 같아서. 세액공제 항목 제가 네. 방금 말씀 안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소득액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한도는 700에서 900으로 늘어났지만 네. 공제율은 나의 총 급여액 5,500만 원 기준으로 이하라면 16.5%를 적용받고요. 네. 세액공제율이요. 네. 그리고 만약에 5,500만 원 초과로 총 급여액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세액공제율 13.2% 조금 적용받습니다. 낮아지군요.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절제 상품에 얼마를 넣어야 할지 좀 감이 잘 안 오는 분들 얼마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활용하시면 정답이 띵동 하고 바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오. 이게 우리가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지금 접속하셔서 본인 인증하고 나면 내가 더 내게 될지 돌려받을 게 될지 그걸 가늠하는 것뿐만 아니라 즉석에서 연금 저축 얼마 넣었을 때는 얼마를 더 받게 될지, 아, 네, IRP를 얼마 넣었을 때는 얼마를 돌려받게 바로 될지. 계산이 돼요? 맞아요. 오. 계산기처럼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요것도 입력을 해보시면은 뭐 누가 그거 한 500만 원 좀 넣어야 된다던데 이렇게 하면 그걸 따라하지 마시고 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정확한 수치를 보고 저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군요. 절세 상품 그 저축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주의할 거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해서 돌려받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요. 이 두 상품, 연금저축과 IRP, 즉 퇴직연금은요. 결국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에요. 그래서 55세가 되기 전에 이 상품을 해지해서 돈을 되찾게 된다면 네. 세액공제 받은 돈도 뱉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해지해서 받는 원금에 대해서도 16.5% 세금을 물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손실이 큰데 라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이 55세까지 좀 당장 필요하지 우리 소위 얘기해서 여력이 되는 돈 있잖아요. 그만큼만 저축을 하시는 게 그렇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고향사랑 기부금 그 올해부터 새로 이제 신설된 항목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기존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라든가 연말정산 혜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주세요. 네, 요 내역들 나 기부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해를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연말까지 즉 12월 31일까지 이 기부에 대해서 전산 처리까지 끝나야 올해의 연말정산, 올해 2023년 귀속분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네. 가급적 12월 중순 정도까지는 기부 네. 내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우리가 기부는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기부금 영수증 챙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자 어떻게 해요. 해요? 집에 안 입는 옷들이나 멀쩡한 물건인데 나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을 수 작아져서 있잖아요. 못 입는 옷들이 많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적 기관들이나 그런 그 업체들에다가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부한 물품이나 옷은 어려운 이웃에게 가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기부해서 책정받은 금액은 우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얼마까지 한도가 되나요? 한도는 사실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구간이라서 그렇군요. 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렇게 가급적 이제 쓰지 않는 물건들이지만 버릴 만한 것들은 안 된다는 네.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 이것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는 누구 앞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사실은 보통은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부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적은 사람이 있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원칙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 역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즉 세테크에서 절대적인 공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소득 적은 분이 유리해서 제가 예시를 네.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와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연봉이 8,500만 원이고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이 3천만 원 정도예요. 네. 그리고 아내는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네. 신용카드를 1,5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네. 이때 자녀가 대학생인데 네. 1,200만 원이나 카드로 사용을 한 거예요. 벌써 머리 아파요. 그럼 이때 이거 누구 앞으로 해야 돼? 굉장히 고민되실 수 있잖아요. 네네. 자, 이때 아내 앞으로, 즉 제가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몰아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우에도 아내 앞으로 몰아주는 것이 이제 5만 원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유념을 하셨다가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미리 보기 꼭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아내한테 하는 게 더 그런지는 제가 언뜻 계산이 안 돼서. 네. 아까 제가 이제 연봉이 조금 더 낮은 사람한테 인적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방금 예시로 남편이 연봉 8,500만 원, 네. 아내가 연봉이 5천만 네네. 원으로. 그래서 조금 더 적은 사람 앞으로 몰아주면 제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5%까지는 네네. 아예 안 되고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 25%를 충족하는 게 조금 더 쉽게 낮은 네.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아내 앞으로 하는 게 5만 원 더 이익이다. 그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 퇴직하시거나 이직하신 분들도 고민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내가 연말정산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올해 안에 이직을 성공하셨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퇴직했던, 그러니까 전 회사에 대한 연말정산까지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올해 안에 이직을 성공하지 못하셨거나 혹은 사업자로 전환을 하신 케이스이시라면 내년 2024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한꺼번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한달 네. 내내입니다. 네. 그 연말정산 전산 처리할 때 간소화 자료하고 내가 사용한 거 다를 때 그때는 다 일일이 서류를 챙겨야 됩니까? 네, 일일이 챙겨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간소화 자료가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국세청에서 해준 자료니까 맞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반드시 좀 이렇게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연말정산 보너스 챙기기 위해서 꼭 명심할 것이 있다면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여러 번 강조한 단어가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였습니다. 네, 네. 이거 꼭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금리가 높은 적금에 대해서는 정말 빠르게 많이들 열광을 하시는데 이 세테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직 안 가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따지고 보면 세금을 더 추가로 내는, 이것이 내는 게 더 우리가 더 손해일 수 있으니까 네. 한 푼이라도 돌려받는 것을 네, 적금 금리가 더 높을 수 있으니까 세테크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